이광재 교수님께서 써놓으신 책에 나오는 당뇨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해볼게요. 이 책이거든요. 이광재 교수의 비타민C 이야기. 이 안에 보면 당뇨병과 비타민C라고 이런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2000년 12월 7일 필자가 KBS 텔레비전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한 이후 전국에 비타민C 사재기 열풍이 불어 닥친 적이 있다. 방송 내용이 비타민C 복용으로 현대의학도 손을 든 동맥경화성 질환 환자를 살린 이야기 때문이다. 비록 제한된 세 사람, 친부, 장인, 장모의 한정된 경험적 사실이었지만 내게는 학문적으로 거의 확신에 가까운 현상이었기에 많은 사람에게 알려주고자 했던 일인데 그 반향이 아주 컸다. 오랜 기간 당뇨를 앓아 수개월밖에 살기 어렵다던 내 아버지는 비타민C를 복용하고 10여 년을 더 사셨다. 그 이유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장인과 장모도 같은 경우였다. 평생을 고혈압 치료를 받아오신 장인의 경우 망막 동맥의 심한 동맥경화로 한쪽 눈에 부분적 시력 상실이 왔다. 그런데 비타민C를 열심히 복용해 70에서 80%나 잃었던 시력을 거의 완벽하게 회복했다. 아버지나 장인 모두 동맥경화성 질환을 알았고 또한 열심히 비타민C를 복용했다는 사실을 통해 나는 비타민C가 동맥경화를 예방할 수 있고 심지어 부분적인 치료도 가능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1990년 초 우측 중간 뇌 동맥의 완벽한 폐색으로 장모도 중풍으로 쓰러져 왼쪽을 거의 쓰지 못했는데 이후 많은 양의 비타민C를 착실하게 복용하면서 완벽하게 회복되었다. 그 모든 기록은 지금도 서울대병원에 잘 보관되어 있다. 당뇨병은 더 이상 노인에게만 오는 질환이 아니다. 실제로 1970년에는 30대 이상의 1.4%가 당뇨로 고생하던 것이 1990년에는 약 8%로 상승했고 2000년에는 약 20%가 당뇨로 고생하고 있다는 보고가 나와 있다. 얼마 전 뉴스에서는 전체 국민 중 10%인 400만 명이 현재 당뇨를 앓고 있다고 보도할 정도로 당뇨는 현대인에게 만연하고 있는 만성 소모성 질환이다. 말초 혈액 내의 포도당이 온몸 구석구석에 존재하는 세포 속으로 전달되지 않아 생기는 당뇨는 흔히 내분비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그 이유는 인슐린의 부족 혹은 부적절한 기능으로 당뇨가 온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인슐린 부족에 의해서만 당뇨가 생기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즉 당뇨에는 몇 가지 유형이 있다. 실제로 혈중 포도당을 세포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인슐린 자체가 부족한 경우는 모든 당뇨 환자의 10% 미만이다. 이 경우를 인슐린 의존형 당뇨 혹은 소년형 당뇨라고 한다. 그리고 인슐린 자체가 부족하진 않지만 비만 등의 이유로 인슐린이 적절하게 작용하지 못해 생기는 경우를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 혹은 성인형 당뇨라고 한다. 그 유형이 어찌됐든 포도당이 세포로 전달되지 못해 에너지 생성이 원활하지 못하고 혈중에 지나치게 많은 포도당이 존재 발생하는 부작용이 당뇨병의 핵심을 이룬다. 따라서 당뇨병의 진단도 혈중의 포도당의 농도가 얼마나 되느냐로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이 당뇨병을 무서운 질환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당뇨의 합병증 때문이다. 당뇨병 전문의들에 따르면 높은 혈당치를 잘 관리하지 않은 채 수년을 지내면 영락 없이 몇 가지 합병증이 발생한다고 한다. 흔히 거론되는 합병증으로는 말초신경증, 망막합병증, 콩팥합병증 등이 있다. 간혹 당뇨병을 오랫동안 앓던 환자의 다리 상처가 잘 아물지 않아 결국 다리를 절단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는 것을 보기도 하는데 이것이 바로 말초신경합병증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망막합병증 역시 혈당 관리가 잘 되지 않는 일부 당뇨병 환자에게 나타나며 가끔은 이로 인해 실명하기도 한다. 이것은 오랫동안 방치한 고혈당에 의해 망막혈관에 동맥경화가 생겨 시각작용이 일어나지 않게 된 것이다.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보면 콩팥의 합병증도 결국 혈관 질환임을 알 수 있다. 콩팥에서 주된 기능을 담당하는 신사구체는 혈관 뭉치이다. 이 혈관 뭉치에 동맥경화가 생기면 콩팥의 고유 기능인 혈액 여과 기능을 못하게 되고 이어 혈중에 독성 물질이 쌓여 급기야 죽음에 이를 수 있는 것이다. 결국 당뇨병은 그 치명성만을 고려할 때 내분비 질환이라기보다는 혈관 질환이라고 해야 옳지 않나 하는 생각마저 든다. 듀크 대학 메디컬 센터의 E.C. 오파라 박사 등은 오랜 기간 당뇨병을 앓게 되면 왜 혈관에 문제가 생길까? 그 결과 망막 질환으로 인해 실명하는 환자도 있고 어떤 환자는 콩팥의 사구체 혈관이 막혀서 콩팥의 기능을 잃기도 하고 때로는 말초신경염으로 작은 상처가 치료되지 않아 발가락을 자르기도 하고 조금 지나면 다리를 자르고 종국에는 생명까지 잃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실험을 시행하여 유용한 결과들을 발표하였다. 즉 당뇨 환자들의 혈액 속에는 정상인보다 유난히 항산화제, 비타민C나 비타민 E입니다. 수치가 낮았다는 보고를 함으로써 낮아진 항산화제 때문에 당뇨 환자들의 혈관에 동맥경화가 잘 생길 수 있음을 암시하는 좋은 결과들을 보고하였다. 안녕하십니까. 좀 전에 이광재 교수님께서 당뇨와 비타민C에 관한 내용을 써놓은 것을 읽어드렸는데요. 요약을 해보면 당뇨병에 걸리게 되면 혈당이 올라간다. 혈중의 당 농도가 높으면 왜 좋지 않은 것인가? 그건 합병증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다. 합병증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합병증이 발생하는 이유는 혈중에 존재하는 항산화제 농도가 낮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조사해 보니까 항산화제, 비타민 E, 비타민 C 이런 것들의 농도가 일반적인 당뇨병이 아닌 사람에 비해서 낮더라라는 거죠. 그러면 당뇨가 걸리면, 즉 혈당 농도가 높으면 왜 비타민C나 비타민 E나 또 글루타치온이나 알파 리포산이나 이러한 항산화제의 농도가 떨어지게 될까? 일단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는 것들은 당이 걸리게 되면 덜 만들어내게 되겠죠?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는 주로 비타민 C죠. 비타민 C는 왜 농도가 내려갈까라는 건데, 먹는 건 똑같이 먹더라도 결국 몸에서 소모량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 혈당이 올라가게 되면 각종 항산화제의 소모량이 너무너무 많아진다. 그래서 농도가 줄어든다. 결국 내 몸에서 만들어져 나오는 활성산소의 양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다. 혈당 농도가 높으면 이 혈당을 활성산소가 공격을 해서 또 분해를 시킨다. 이렇게 되어지면 분해되어진 포도당, 즉 반응성이 높은 이상한 분자가 되어진 이 포도당을 또 분해해서 없애야 된다. 또 그것 때문에 항산화제가 많이 소모가 되어진다. 제가 종종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식사를 하게 되면 밥이 위장 속에서 분해가 되면서 분해가 되어지자마자 만들어져 나오는 그 분자가 반응성이 높은 분자로 되기 쉽기 때문에 비타민C를 많이 먹어주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있죠. 즉 분해되는 과정에 생성되어져 나오는 반응성이 높은 분자들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비타민C가 필요하다. 이게 혈중에서도 똑같이 발생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특히 혈중에는 돌아다니는 활성산소의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에 의해서 포도당 분자가 반응성이 높은 분자로 바뀌기가 쉽다. 이러한 분자가 혈관벽에 달라붙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맥경화를 일으킨다. 이런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그런 물질들은 바로 우리가 먹고 있는 밥도 그 문제를 일으킨다. 그 다음에 우리 몸에서 분비되어져 나오는 콜레스테롤도 그러한 문제를 일으킨다. 우리가 먹고 있는 지방, 트랜스 지방, 이런 성분들도 역시 항산화가 되어지지 않으면, 즉 산화가 되면 결국 반응성이 높은 분자로 바뀐다. 이것이 혈관벽에 달라붙는다. 심장혈관, 신장혈관, 눈, 망막, 동맥혈관 이런데 달라붙는다. 그래서 시력이 좋지 않게 된다. 신장 기능이 떨어진다. 또 다리 같은데 말초 신경에 또 문제가 생긴다. 뭐냐면은
항산화제를 열심히 챙겨 먹어야 된다. 그것도 비타민C를 포함해서 글루타치온, 알파리포산, 비타민 E, 코큐텐 이런 것들을 같이 챙겨 먹어 이 활성산소를 좀 더 잘 제거를 하게 되면 당뇨로부터 안정화되어진 물질들을 내 몸에 가지고 있을 수 있다. 혈관이 망가지는 것을 막아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열심히 항산화제를 챙겨 드시고요. 여러 가지 종류가 너무 많아서 난 잘 모르겠다. 그러면 비타민C라도 열심히 챙겨 먹자. 자, 댓글 한번 봐볼게요. 아주 공감이 갑니다. 고함량 비타민C 장기 복용은 당뇨 부작용을 없애줍니다. 비타민C 드시면 부작용도 일단 준다. 당뇨 부작용이 뭐죠? 눈에 황반 변성이 일어난다. 눈에 시력이 떨어진다. 눈에 모세혈관이 망가진다. 신장에 모세혈관이 망가진다. 그래서 신장이 여과율이 떨어져서 나중에는 투석을 해야 된다. 이거 말고 발가락이 썩는다. 그러다가 발을 잘라야 된다. 이런 것들이 당뇨 부작용입니다. 여기 보면은 비타민C 먹고 좋아졌어요. 모음지 비타. 요거 여러분 찾아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당화혈색소가 떨어졌어요. 30알 먹고 당뇨가 좋아졌어요. 어쨌든 비타민C를 먹으면 당도 좋아진다. 이런 결과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또 그 밑에 또 한번 가볼게요. 하루 20개 비타민C를 먹고 당뇨로 버거스 증상이 있었는데 깨끗이 나아서 피부가 깨끗합니다. 73세 당뇨 환자입니다. 2006년에 이왕재 박사님 장문의 카톡 받고 섭취 시작했고 혈압도 거의 정상으로 유지 맞았습니다. 당뇨 있는 사람인데 비타민C 먹으니까 당이 더 오르던데 먹어도 괜찮은 건지 궁금합니다. 자, 요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실험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쓰고 계시는 혈당계를 가지고 이 비타민C를 녹인 물을 혈당계에다가 떨어뜨려서 혈당을 재보니까 혈당 수치가 나옵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 하면 비타민C가 혈당 기계에 찍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비타민C의 농도를 10, 100, 1000, 10,000 이렇게 농도를 다양하게 만들어서 그 혈당 기계에다가 한 방울씩 떨어뜨려서 이걸 재보니까 농도가 진해지면 진해질수록 당 농도도 이렇게 올라가게끔 나오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즉 비타민C가 그 기계에 찍혀 나온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전부 비타민C 때문에 올라간 것처럼 나온 것 뿐이다. 정말로 혈당이 올라간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비타민C 먹고 혈당이 높게 찍혀 나오더라도 걱정 마시고 그냥 드시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비타민C와 소금을 먹으면 왜 혈당이 떨어질까 이거거든요. 뭘까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소금을 먹게 되면은 소금이 세포 주변에 가게 돼서 에너지 대사가 잘 되도록 해준다. 즉 세포가 포도당을 가져다가 에너지를 훨씬 더 잘 만들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게 한 가지가 있고요. 또 비타민C를 먹게 되면 비타민C가 산소가 잘 들어가도록 해줍니다. 이것 때문에 포도당이 산소하고 만나서 잘 없어질 수 있도록 해준다. 이렇게 해서 당이 떨어지게 되어진다. 자세한 내용은요. 저의 유튜브에 가셔서 당뇨 소금, 당뇨 비타민C 이런 걸로 검색을 해보시면 많이 있습니다. 왜 소금이 당을 떨어뜨리고 왜 비타민C가 혈당을 떨어뜨리는지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는 유튜브에서 좀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지금 댓글에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에 올라와 있는 당뇨와 키토산과 연관이 되어져 있는 글들을 골라서 이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C 소화 잘 되고 밤에 잠도 너무 잘 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드세요. 소금과 함께 키토산과 비타민C 계속 먹으면 당뇨도 있는지 20년 되었는데 당뇨도 좋아지리라 믿고 먹고 있습니다. 비타민 먹은 지 1개월도 채 안 됐습니다. 박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자, 비타민C 드셨는데 잠도 잘 오더라. 네, 잠이 잘 오면
우리 몸속에 글루카곤이 밤중에 분비가 되어지고요. 그래서 밥을 먹지 않아도 밤중에도 혈당 농도가 유지가 되어지죠. 혈당 농도 유지를 시키기 위해서 글루카곤이 췌장에서 계속 분비가 되어진다. 그런데 이때 긴장을 하고 있고 잠을 자고 있지 않고 이런 상태가 되어져 있으면 훨씬 더 글루카곤 분비량이 증가합니다. 이걸로 인해서 혈당이 이제 올라가게 되죠. 자, 그래서 잠을 잘 자야 혈당이 떨어진다. 여러분들 중에서 당이 너무 올라갔는데요. 그러면서 어젯밤에 잠을 잘 못 잤다. 이러시는 분들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잠 못 주무시면 혈당 올라간다. 그거는 이유가 뭐냐면 췌장에 알파 세포라고 하는 세포가 있는데요. 이 알파 세포는 교감신경 항진되어져 있을 때 잘 활동을 한다. 그래서 글루카곤 분비를 더 잘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자, 저녁에 잠 잘 주무셔야 당도 떨어진다. 그래서 잠을 얼마나 잘 자느냐가요. 나의 건강도를 보는 척도가 될 수도 있을 정도로 정말 잠자는 것은 중요하죠. 그렇게 중요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또 한편으로 보면은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루 중에서요, 거의 3분의 1을 잠을 자야 됩니다. 매일 그것도 잠을 자야 되죠. 그 정도로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잠자는 것이다 라는 건데, 잠을 잘 못 잔다 그러면 혈압이 올라간다, 혈당이 올라간다, 기타 등등 다양한 질병이 온다. 불을 보듯 뻔한 겁니다. 그래서 잠을 잘 자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정말 열심히 연구를 하셔서 웬만하면 잠이 잘 들 수 있도록 몸 관리를 잘 하시는 게 굉장히 좋다. 요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이 잠을 잘 주무셔야 된다 라는 건데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누가 잠자기 싫어서 안 자나, 잠이 안 와서 못 자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자, 잠이 안 오시는 분들 있으시면요, 저희 사무실로 오세요. 제가 잠 잘 자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또 한번 보죠. 당뇨 환자인데 박사님 영상 보고 키토산, 마그네슘, 비타민C 바로 복용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어주셨는데요. 당뇨 환자의 경우에 어떤 영양제를 먹어야 될까라는 건데요. 첫 번째는 소화가 잘 되도록 해주는 영양제를 먹어야 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키토산, 비타민C, 소금, 소화효소제, 이 네 가지 열심히 챙겨 먹어야죠. 이거 정말 중요하고요. 키토산을 먹음으로 해서 대장에 각종 영양 성분을 끌어다 주어서 대장에서 GLP-1 분비를 잘 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래서 키토산을 잘 챙겨 드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혈당을 떨어뜨리려면 환경 조성이 필요하죠. 첫 번째, 장에서의 환경 조성. 물론 유산균도 있으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혈액 속에서 당이 잘 돌아다니고 인슐린이 잘 분비되어지고 당이 잘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뭐냐면 혈액 순환이 잘 되도록 해주는 영양제가 필요하죠. 대표적인 혈액 순환을 잘 되도록 해주는 영양제가 오메가3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박스에 오메가3 하나를 먹으라고 적혀 있죠. 모든 제품이 한 개 먹으라고 적혀 있는데요. 그거 한 개 먹어 가지고는 이 혈액순환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보통 맥시멈 한 6알, 그러니까 6,000mg 정도를 드시면은 혈액순환에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영양제가 포도당을 대사를 시키는 영양제가 더 필요하죠. 그게 마그네슘입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는 마그네슘을 필수적으로 섭취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좀 전에 말씀드린 물, 소금, 비타민C, 키토산, 소화효소제, 마그네슘, 오메가3 유산균 요런 정도만 꾸준히 잘 챙겨 드셔도 혈당 10에서 20 정도는 무조건 뚝 떨어진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영양 성분들의 부족으로 당이 올라가 있는 분이라면 충분히 떨어진다라는 거죠. 당뇨에 좋은 영양제가 없느냐? 당뇨에는 어떤 영양제를 먹어야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 댓글에 이렇게 오셔서 써주신 내용이 있네요. 박사님, 제가 당뇨와 고혈압을 앓고 있는데요. 함께 복용하면 좋은 영양제 추천해 주세요. 복용하면 좋은 영양제. 여러분들은 어떤 영양제가 좋다고 생각합니까?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다. 우선 당뇨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뇨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보시면은 소변에 당이 나온다 이런 얘기잖아요.
소변에 당분이 나온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혈액 중에 당이 들어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데, 혈액 중에 당이 항상 들어있죠. 당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게 아니고 당이 많이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많이라고 하는 거 어느 정도 이상이냐라는 건데, 그걸 이제 숫자로 우리가 정해놓은 게 얼마냐 하면 공복혈당 당 농도가 얼마죠? 100 정도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100이라고 하는 숫자는 정상적인 숫자일까라는 건데요. 또 사실은 좋은 수치는 아니다. 가장 좋은 수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수준이 얼마냐 하면 85 정도 나올 때, 혈액 중에는 항상 당이 들어있고 당의 농도는 유지한다. 그게 공복혈당이다 라는 건데요. 그러면 공복 말고 식사하고 나서는 어느 정도가 좋을까라는 건데, 사실 이것도 140 이상 올라가면 안 된다 이런 수준으로 그냥 정해 놓은 건데, 140도 그렇게 썩 좋은 수치가 아니다. 130이 더 좋고 120이 더 좋다. 저는 123 정도 나옵니다. 식후 혈당이. 공복 혈당은 거의 100 정도 나오고요. 이게 혈액 안에 그 정도 유지되어지는 수치인 거고, 소변에 당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있을 때 빠져나오고 있는 거고, 소변에 당이 들어있다 없다 이걸 판단하기 이전에 어디를 먼저 체크를 해야 되느냐, 공복 혈당이 얼마 나오느냐, 또는 식사 후에 1시간 혈당이 140 이하 이렇게 체크를 하는 게 더 옳고, 그것보다 더 정확하게 측정하는 방법이 뭐냐면 HbA1c라고 당화 혈색소를 체크하는 방법. 당화 혈색소는 3개월 동안 평균 수치다. 이 수치가 약 5.5에서 6점대 그 정도 유지하는 게 좋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더 정확하게 체크하는 방법은 당화 혈색소를 체크를 해보는 방법이 있다라는 건데요. 당뇨는 혈중에 당분이 얼마나 들어있느냐 이 문제 한 가지 하고, 내 혈액 속에 돌아다니는 적혈구의 당이 얼마나 달라붙었느냐, 당이 달라붙은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라고 하는 그 수치가 5.5%, 5.8%, 6% 이 정도 수준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좋다. 물론 낮을수록 좀 더 좋겠죠. 이 숫자들이 올라가고 우리 몸속에 당이 많이 돌아다니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라는 건데요. 이 당분이라고 하는 건 이제 포도당을 나타내는 거고, 이 포도당은 우리 몸속에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는 콜라겐이라고 하는 이 단백질의 친화성을 가진다. 달라붙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혈관이 굳게 되고, 혈관이 굳어서 혈압 조절하기가 어려워진다. 그래서 몸이 점점 안 좋아진다. 그래서 혈관이 나빠져서 문제가 발생한다. 가장 위험한 문제를 일으키는 곳이 어디냐 하면 눈, 신장과 같은 굉장히 가늘은 모세혈관에 문제가 일어나면 신장에서 걸러주는 여과율이라고 하는 게 나빠질 거고, 눈은 시력이 나빠진다. 이런 것들 때문에 당이 높게 올라가 있으면 좋지 않다. 그래서 결국은 이 당이 올라가지 않도록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건데, 그게 소화와 관련이 되어져 있고 또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과 관련이 되어져 있다. 첫 번째, 음식을 잘 먹어야 된다라는 건데요. 그 잘 먹어야 되는 음식이 뭐냐, 어떤 걸 잘 먹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라는 건데요. 그 중에 한 개가 탄수화물이다. 그래서 탄수화물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탄수화물을 잘 골라 먹어야 된다. 그래서 음식을 먹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자, 당뇨가 있으신 분은 첫 번째, 야채부터 먹어라. 야채부터 먹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식이섬유질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 식이섬유질은 우리가 섭취한 밥, 감자, 고구마, 옥수수, 밀가루 이런 데 들어있는 당분을 붙잡아서 천천히 흡수되어지도록 해준다. 또는 식이섬유질을 많이 섭취하고 나면 배가 불러가지고
밥이나 이런 것들을 적게 먹게 만든다. 네, 그래서 이 야채 종류를 많이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두 번째, 단백질을 먹어라. 단백질류는 살코기류가 될 수도 있고 두부가 될 수도 있고요. 콩이 될 수도 있고요. 낫또 이런 거 그냥 비벼서 이렇게 먹잖아요. 네, 그런 방법을 통해서 먹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먹는 것이 이제 탄수화물로 된 밥이다. 이제 밥을 먹는. 그래서 이 순서를 바꿔서 먹어도 당 농도를 떨어뜨리는 건 당연히 무조건 내려갑니다. 요게 음식을 먹는 방법이고요. 이제 두 번째는 영양제를 섭취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당뇨가 올라가는 분들 중에요. 장이 나빠서 당이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장은 왜 나빠질까요? 장은 소화가 안 돼서 나빠진다. 소화가 잘 되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소화를 잘 되도록 해주는 영양제를 먼저 섭취를 하는 게 좋겠죠. 여러분들은 어떤 게 소화가 잘 되도록 해주는 영양제라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결국은 따져봐야 되는 게 소화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건데 첫 번째, 음식이 녹아야 된다. 위장 속에서 녹는 겁니다. 위장에서 녹으려면 위산이 필요하고요. 위산은 염산으로 만들어져 있고 염산의 염은 소금으로 만들어지는 거고요. 산은 수소이온이라는 것으로부터 만들어지는데 그 수소이온을 공급을 해주는 물질이 뭐냐면 비타민 C입니다. 자, 두 가지 말씀드렸죠. 소금과 비타민C. 그러니까 당뇨에 좋은 영양제는 소금과 비타민C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음식을 녹였는데 녹였다고 소화가 되는 게 아닙니다. 녹아서 그대로 그렇게 되어져 있는 놈을 다시 잘게 분해해주는, 잘라주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 잘라주는 물질이 무엇이냐면 효소입니다. 그래서 소화를 시키는 효소가 소화효소라는 거죠. 효소를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어떤 분들은 매실을 설탕 반, 매실 반 집어넣고 어디 통에다가 뭐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담아놨다가 꺼내가지고 먹는 그걸 효소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죠. 곡물 효소 이런 거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건 소화 효소가 아닙니다. 제발 그런 거 먹지 마세요. 소화 안 됩니다. 그거하고 관계가 없어요. 효소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몸속에서 분비되어져 나오는 물질이 있습니다. 뭐 리파제, 펩신, 트립신, 펩시노겐, 아밀라제, 그 다음에 뭐, 단백질 분해 효소 등등등 해가지고요. 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소화 효소와 내가 먹은 음식물이 녹아버린 놈하고 두 가지가 반응을 하면서 이 음식물을 이제부터 자르기 시작하는 것이고 잘라진 그것이 소장에서 흡수되어지는 겁니다. 요게 소화를 시키는 거고 소화가 잘 되고 안 되고 결정을 짓는 것이고요. 소화가 제대로 되어진 놈은 흡수가 되어지고 흡수가 잘 되어지면 염증을 일으키지 않는다. 면역 반응을 하지 않는다.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되어지지 않고 중간 단계 어중간하게 만들어져 있는 물질들 그런 걸 보고 펩타이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는 미분해 산물이다. 분해되다가 말아버린 물질이다 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흡수가 되어지면 혈액 속에서 염증이 일어나고 또 혈관을 빠져나가서도 염증이 일어나고 알레르기 두드러기, 각종 염증 이런 거를 만들어내게 된다. 즉 소화가 되어지지 않으면 자가면 질환을 일으킨다. 무섭죠. 그래서 소화가 중요한 거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되어지면 장에 문제가 생기고 장에 구멍이 생기고 장 누수가 생기고 포도당이 급격하게 흡수되어져 들어가서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 버리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 미분해되어진 단백질을 흡수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장이 튼튼해야 되고요. 또 미분해되어진 단백질을 붙잡고 빼내버리는 방법이 또 있다. 빼내버리는 게 뭐냐면 식이섬유질을 먹는 거다. 식이섬유질하고 미분해된 단백질하고 만나서 붙잡혀가지고 빠져나가 버리면 된다. 이게 소화가 되는 근본적인 의미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소화가 잘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 분해가 잘 돼야 된다. 두 번째, 흡수되어져야 될 것만 흡수되어져야 된다. 세 번째, 흡수되어지지 않고 남은 놈들, 미분해 산물은 붙잡고 빼내야 된다. 분해, 흡수, 배설 이 세 가지가 잘 되어져야 소화가 잘 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분해, 흡수, 배설 이 세 가지가 잘 되고 있는지 잘 안 되고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모릅니다. 누가 재주나요? 누가 진단을 해주나요? 모릅니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가
고쳐지지 않는 겁니다. 당뇨는 고치는 병입니까? 당뇨가 고쳐집니까? 약으로 해결이 됩니까? 고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당뇨약이라고 많이 드시고 계시는데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되는데요. 계속 몸은 나빠져 갑니다. 그게 무슨 약입니까? 치료가 되어야 약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건 약이 아니고요. 그냥 관리제입니다. 진정한 당은 떨어지지 않고 마치 당이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당뇨 약을 먹는 방법으로 당을 관리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당을 관리를 하려면 내 몸 스스로 약에 의존하지 않고 내 몸 스스로 혈당을 조절할 수 있는 몸을 만들어야 된다. 라는 겁니다. 영양제. 자, 아까 말씀드린 비타민C, 소금.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장을 튼튼하게 해야 되니까 유산균. 그 다음에 식이섬유질을 먹어야 되니까 키토산. 식이섬유질이 당분을 붙잡고 조금씩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비오유기소. 비타민, 유산, 키토산, 소금. 그 다음에 한 가지가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도 장도 튼튼하게 해주고 혈관, 혈액순환 이런 것까지 다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오메가3. 그 다음에 소화가 잘 되어야 되니까 소화효소제. 여기까지는 기본으로 섭취를 해주는 것이 당뇨를 관리를 하는데 도움이 된다. 소화를 잘 되도록 해준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대사가 되어야 된다. 대사라고 하는 놈 요걸 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마그네슘입니다. 그래서 이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마그네슘을 필수적으로 먹어주는 게 맞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비타민 B 복합체 이런 거를 같이 먹어주면 세포의 대사가 훨씬 더 잘 되어진다. 여러 가지 말씀드렸죠. 소화에 관한 이야기도 했고 그 다음에 당뇨에 관한 이야기도 했고 소화가 잘 되어야 당 조절이 잘 된다. 그 다음에 대사가 잘 되어져야 된다. 그렇게 전부 종합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영양제를 같이 한번 먹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운동 좀 해주고요. 몸 좀 따뜻하게 해주고요. 물도 좀 많이 마시고요. 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그거를 좀 적어주시면 좋겠고요. 질문을 많이 여기 댓글에다가 적어주시면.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 키토산을 먹으면 혈당이 뚝뚝 떨어집니다. 키토산이 독성물질을 자꾸 다 빼내버리니까 간이 해야 되는 일이 줄어들죠. 그래서 간암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 간경화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요, 특히 암을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키토산을 먹게 되면 면역 부활 능력이 있다고 해서 지금도 많은 암 환자들이 키토산을 많이 드시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은 키토산을 먹었을 때요, 가장 큰 효과를 보는 장기는 어디냐라는 건데요. 가장 큰 효과를 보는 것은 위장입니다. 키토산은 소화가 안 되는 분들한테 위장벽을 코팅을 해주고요. 위장에서 나오는 위산들의 자극을 줄여줍니다. 그 다음에 각종 독성물질, 중금속, 환경오염물질 이런 것들을 키토산이 붙잡고 변으로 끌고 내려가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장을 좀 더 편하게 해준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키토산은 다양한 영양소를 붙잡고 대장에 끌어다가 주기 때문에 이 대장의 에너지를 만드는 데 사용된다. 다양한 영양소를 대장에 끌어다 준다. 그래서 대장에서는 GLP-1이라고 하는 이 효소를 잘 만들게 되고요. 나온 이 효소는 나의 췌장, 신장, 위장, 그 다음에 담낭, 뇌, 부신, 근육, 지방세포 이런데 자극을 주어서 영향을 주어서 그 장기들의 기능을 훨씬 더 잘하게 해준다.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 키토산을 먹으면 혈당이 뚝뚝 떨어집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좀 차이가 있지만은 대장이 약해서 당뇨가 와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혈당이 그냥 뚝뚝 떨어집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GLP-1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더 잘 나오게 되면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가 훨씬 더 잘 되고요. 글루카곤의 분비를 감소시켜서 내 혈중 당 농도를 기량적으로 조절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뇨이신 분들은 키토산을 열심히 챙겨 드셔야 된다. 그게 여러분들의 대장을 건강하게 하고 인슐린이나 글루카곤 분비를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간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왜 그러냐면 음식물 중에는 각종
각종 다양한 독성 물질들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인공 합성 화학물질들, 각종 약물들, 중금속, 환경 호르몬, 기타 여러 물질들이 우리 몸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데 이런 것들을 붙잡고 빼내준다. 그 다음에 음식물 중에 들어있는 독성 물질들 이런 것도 붙잡고 빼내준다. 이렇게 되니까 간이 부담이 줄어드는 겁니다. 우리가 먹었던 음식물들은 전부 간으로 들어와 가지고 에너지로 쓸 것이냐, 독성 물질이니까 분해를 시켜야 될 것이냐, 이런 기능들을 전부 간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그래서 다 간을 화학 공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간에서 이런 독성 물질들을 분해해서 없애야 되는데 키토산이 독성 물질을 자꾸 다 빼내 버리니까 간이 해야 되는 일이 줄어들죠. 그래서 간암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 간경화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요, 키토산을 용액으로 만들어서 먹으면 간 기능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키토산 용액이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키토산 용액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라는 건데요. 500ml짜리 물통에다가 물을 50ml 정도를 버리고 거기에다가 키토산을 13알을 까서 넣습니다. 좀 흔들어서 1, 2분 놔뒀다가 거기에 식초를 50ml를 넣어서 흔들면 5분 정도 흔들면 싹 녹습니다. 자, 이 녹은 걸 냉장고에 넣어두고 매 식사 때마다 소주잔으로 한 잔씩 마시면 됩니다. 그러면 간 기능이 굉장히 올라간다. 요거 꼭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위장, 대장, 간에 좋은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다양한 독성 물질들이나 또는 음식물 중에 들어있는 영양 성분들을 끌고 대장으로 내려가는 것 때문에 혈액으로 흡수돼서 들어가는 양이 감소하고 간이 할 일이 줄다 보니까 간의 기능이 더 올라가고 결국은 신장이 걸러야 되는 물질의 양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신장의 부하가 덜 걸립니다. 덜 걸리고 신장의 여과율이 올라갑니다. 특히 암을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키토산을 먹게 되면 면역 부활 능력이 있다고 해서 지금도 많은 암 환자들이 키토산을 많이 드시고 계십니다. 키토산 다양한 기능들을 하고 있지만 또 한 가지의 단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변비가 있는 사람은 변비가 없어지는데 변비가 없는 사람의 경우에 변비가 오는 분이 종종 있습니다. 자, 키토산을 먹고 변비가 오는 이유는요, 몸속에 미네랄과 수분의 양이 적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대부분이 보면은요, 미네랄과 수분의 양이 좀 적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키토산을 먹고 변비를 만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변비가 오면 끊었다가 다시 먹고 끊었다가 다시 먹고 이걸 반복을 하시면 이제는 먹어도 괜찮아진다라는 거고요. 키토산을 먹고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약간 변비가 왔어 내 몸의 장 속에 들어있는 숙변들을 전부 청소를 해서 빼내면 훨씬 더 빠른 또는 더 높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여러분 장 속에 들어있는 변이 빠져나가고요. 이 빠져나가는 변의 양이 보통 2kg, 3kg, 많은 경우에는 4kg 이렇게 돼서 배가 쏙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평생 쌓아왔던 숙변을 청소를 해낸다. 그 이후에 키토산을 계속 드시면 이제 숙변이 쌓이는 일은 없다. 이것 때문에 대장에 생기는 용종이 키토산을 1년 정도만 먹으면 싹 사라진다. 그래서 대장의 기능이 굉장히 올라간다. 특히 과민성 대장이신 분들 키토산 용액을 열심히 마셔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태 고생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해결이 될 것이다.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타민C 분자 구조가 포도당과 유사해 혈당이 높게 나오잖아요. 진짜 당은 아니라 해도 이때 췌장의 인슐린은 분비되나요? 분비되지 않나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자, 비타민C를 먹으면 인슐린이 분비되나요?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비타민C를 먹으면 비타민C의 화학 구조가 포도당과 유사하다 그랬지 같다라고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유사하다라는 것 때문에 그게 포도당으로 인지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비타민C를 먹는다고 혈당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다.
다만 비타민C가 혈당을 측정하는 그 기계에 인지가 될 뿐인 것이지 혈당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정말 혈당이 올라갔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한 3개월 정도 지난 후에 당화혈색소를 측정을 해보면 됩니다. 비타민C를 많이 드시면서 당화혈색소를 측정을 해서 올라가면 그건 정말 비타민C가 올리는 혈당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까지 그런 일은 없었다. 네, 본 적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런데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적어 놨어요. 여기 보시면 당뇨 없었는데 비타민C 하루 10알 먹어서 당뇨 왔음이라고 적어 놨습니다. 이제 이렇게 적어 놓아버리면 여러분들도 좀 고민스러웠겠죠? 혈당이 올라간다? 당뇨가 온 건가? 네, 이런 것을 걱정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당뇨라고 하는 질병을 좀 더 보자고요. 혈당 농도가 높으면 혈관이 망가지는 합병증이 온다. 눈의 혈관, 신장의 혈관, 발의 혈관, 이런 곳에 모세혈관에 문제가 발생한다. 이유는 혈액이 찐득거린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활성산소가 포도당을 공격을 해서 포도당이 분해되다가 마른 조각들이 혈관벽에 달라붙는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혈관이 자꾸 망가진다. 이게 바로 당뇨가 일으키는 합병증인데요. 비타민C를 먹으면 당뇨 때문에 오는 합병증을 막아준다고 합니다. 제 주변에 어떤 분이 혈당이 400이 나오는 분이 있어요. 10년 동안 400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혈관 멀쩡합니다. 비타민C를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요, 비타민C는 혈관을 망가뜨리지 않는다, 합병증이 오지 않는다, 혈당을 높이는 것이 아니다. 비타민C 열심히 드시면 혈당으로 인해서 올 수 있는 합병증을 막아줄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분이 지금 당뇨 왔음이라고 저렇게 판단하게 된 이유는 뭐냐라는 건데, 이분이 답을 써놨으면 좋았을 텐데 아마도 쉽게 알아보는 방법, 혈액을 뽑아서 기계로 찍어 보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혈당을 측정을 하는 그 기계가 비타민C를 그냥 인지를 해서 혈당이 올라간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박사님 설명 너무 알아듣기 쉽게 해주시고, 키토산 비타민 2달 먹고 혈당이 떨어지고 고지혈약도 안 먹고 매번 체크하는데 혈압도 떨어집니다. 박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었어요. 아주 공감이 갑니다. 고함량 비타민C 장기 복용은 당뇨 부작용을 없애줍니다. 비타민C 드시면 부작용도 일단 준다. 당뇨 부작용이 뭐죠? 눈에 황반 변성이 일어난다. 눈에 시력이 떨어진다. 눈에 모세혈관이 망가진다. 신장에 모세혈관이 망가진다. 그래서 신장이 여과율이 떨어져서 나중에는 투석을 해야 된다. 이거 말고 발가락이 썩는다. 그러다가 발을 잘라야 된다. 이런 것들이 당뇨 부작용입니다. 여기 보면은 비타민C 먹고 좋아졌어요. 모음지 비타. 요거 여러분 찾아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당화혈색소가 떨어졌어요. 30알 먹고 당뇨가 좋아졌어요. 어쨌든 비타민C를 먹으면 당도 좋아진다. 이런 결과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또 그 밑에 또 한번 가볼게요. 하루 20개 비타민C를 먹고 당뇨로 버거스 증상이 있었는데 깨끗이 나아서 피부가 깨끗합니다. 73세 당뇨 환자입니다. 2006년에 이왕재 박사님 장문의 카톡 받고 섭취 시작했고 혈압도 거의 정상으로 유지 맞았습니다. 당뇨 있는 사람인데 비타민C 먹으니까 당이 더 오르던데 먹어도 괜찮은 건지 궁금합니다. 자, 요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실험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쓰고 계시는 혈당계를 가지고 이 비타민C를 녹인 물을 혈당계에다가 떨어뜨려서 혈당을 재보니까 혈당 수치가 나옵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 하면 비타민C가 혈당 기계에 찍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비타민C의 농도를 10, 100, 1000, 10,000 이렇게 농도를 다양하게 만들어서 그 혈당 기계에다가 한 방울씩 떨어뜨려서 이걸 재보니까 농도가 진해지면 진해질수록
당 농도도 이렇게 올라가게끔 나오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즉 비타민C가 그 기계에 찍혀 나온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전부 비타민C 때문에 올라간 것처럼 나온 것 뿐이다. 정말로 혈당이 올라간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비타민C 먹고 혈당이 높게 찍혀 나오더라도 걱정 마시고 그냥 드시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비타민C와 소금을 먹으면 왜 혈당이 떨어질까 이거거든요. 뭘까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소금을 먹게 되면은 소금이 세포 주변에 가게 돼서 에너지 대사가 잘 되도록 해준다. 즉 세포가 포도당을 가져다가 에너지를 훨씬 더 잘 만들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게 한 가지가 있고요. 또 비타민C를 먹게 되면 비타민C가 산소가 잘 들어가도록 해줍니다. 이것 때문에 포도당이 산소하고 만나서 잘 없어질 수 있도록 해준다. 이렇게 해서 당이 떨어지게 되어진다. 자세한 내용은요. 저의 유튜브에 가셔서 당뇨 소금, 당뇨 비타민C 이런 걸로 검색을 해보시면 많이 있습니다. 왜 소금이 당을 떨어뜨리고 왜 비타민C가 혈당을 떨어뜨리는지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는 유튜브에서 좀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사님 설명 너무 알아듣기 쉽게 해주시고 키토산 비타민 2달 먹고 혈당이 떨어지고 고지혈약도 안 먹고 매번 체크하는데 혈압도 떨어집니다. 박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었어요. 또 있네요. 책에 어려운 내용이지만 이해가 되네요. 식이섬유가 혈당 관리에 나름대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네요. 저도 혈당 관리 및 식이섬유 충족을 위해서 연세당플랜이라는 제품을 꾸준히 먹고 있습니다.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어서 혈당이 확실히 잠잠해지죠. 여러분들 중에 혈당 관리를 하시고 계시는 분들 중에요. 가장 먼저 챙겨 먹어야 되는 게 뭐냐면 식이섬유질입니다. 그 다음에 마그네슘입니다. 그 식이섬유질 중에서 대표적인 식이섬유질이 키토산입니다. 키토산을 드셔보시면 여러분들이 현재 고민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굉장히 잘 해소가 된다라는 거죠. 자, 키토산이 하는 역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 중에 들어있는 다양한 영양소를 이 키토산이 붙잡고 끌고 내려가서 대장에까지 가져다 준다라는 겁니다. 자, 대장에 그럼 뭐하러 갖다 주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섭취한 영양소들은요 소장에서도 일부 천천히 흡수가 돼야 되고요. 또 흡수되지 않은 그 영양소들을 끌고 대장에까지도 내려가야 된다. 왜 그러냐면 대장에도 영양 성분들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장에서 흡수된 그런 영양소들은 대장 세포들이 먹고 에너지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장도 기능을 잘 해야 된다. 여러 호르몬을 대장에서 분비를 한다. 이 대장에서 분비를 하는 그 호르몬 중에서 가장 요즘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호르몬 이름이 GLP-1이라고 하는 호르몬입니다. GLP-1 호르몬이 대장에서 잘 분비가 되면 이것이 간, 뇌, 그 다음에 심장, 위장, 췌장, 신장, 부신, 지방세포, 근육 이런데 전부 골고루 작동을 한다. 작용하는 곳이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기에 작동을 해서 뇌부터 시작해서 지금 제가 말한 그 장기들 전부 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건데 췌장이라고 하는 그 곳에서 하는 일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인슐린을 분비를 한다. 글루카곤을 분비를 한다. 이 두 가지를 잘 분비를 하는 곳이 췌장이다. 이걸 잘 분비를 하려면 GLP-1 호르몬이 잘 나와야 된다. 이 GLP-1 호르몬이 잘 나오게 하려면 식이섬유질인 키토산을 열심히 먹으면 훨씬 더 잘 분비가 된다. 여기에다가 여러분 쌀 중에요 현미쌀을 먹고 혈당을 떨어뜨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이 현미쌀을 다들 좀 먹기 싫어한다. 거칠다, 맛이 없다, 씹어야 된다, 다양한 이유로. 그런데 이 일반 쌀보다 훨씬 더 부드럽게 만들어 놓은 현미쌀이 있습니다. 저도 먹고 있고 굉장히 맛있고 부드러운데요. 이 안에 유용한 식이섬유질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다. 그리고 기능도 굉장히 뛰어나더라. 이 쌀, 식이섬유질이 들어있는 이 쌀을 먹고 혈당을 내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인터넷
인터넷에서요, 가원쌀이라는 것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걸로 이제 밥을 잘 해 드셔서 혈당이 내려가는지를 한번 또 관찰을 해 보시면 되겠죠. 혈당을 내리기 위해서는 식이섬유질을 열심히 챙겨 먹는 것은 무조건 기본이다. 여기에 플러스 마그네슘 섭취를 한다. 그 다음에 비타민C, 요런 것들을 챙겨 드시면 훨씬 더 혈당을 내리는데 유리하다. 그리고 갑자기 뚝 떨어져 버리기도 한다. 여러분들의 혈당 먹는 것을 가지고는 이런 방법으로도 할 수가 있다.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는 분은 박사님이 처음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당뇨가 높이 나오고 혈당 조절이 잘 안 되고 있는데 비타민C를 하루 3,000 먹고 있는데 얼마나 더 먹으면 좋을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비타민C를 먹으면 혈당이 떨어진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비타민C는 혈당을 내리는 그런 물질인 것은 아닙니다. 혈관을 보호를 하는 데는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는 것이죠. 혈당을 내리기 위해서는 비타민C 뿐만이 아니라 소금, 오메가3 유산균, 키토산, 소화효소제 한 이 6가지에다가 마그네슘 드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현미쌀을 또 드시고요. 이런 것들을 해보시면 혈당이 내려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혈당을 내리고 싶으신 분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여기에다가 칼슘제 중에 액상칼슘제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같이 드셔보시면 그냥 뚝뚝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파동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운동을 해주면 됩니다. 이 조합에 의해서 몸 전체가 자동으로 혈당을 떨어뜨려 준다. 혈당은 무서운 질병이다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실 텐데요. 혈당 관리 좀 잘 해보시면 좀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다.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